지금 미국은 기술의 부재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단순한 관세나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한 기술이 없어서 미국의 대형 우주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이죠. 그 중심엔 놀랍게도 충청북도의 작은 공장,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한 한국인 기술자의 손끝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기술을 넘어선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정민 엔지니어와 한국 기술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아침 햇살이 차가운 국회의사당 창문을 스치고 도심 한복판을 가르는 차들 사이로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나는 그날 민간 우주기술전략회의실 제일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직 CIA 기술 분석관이었고 지금은 국가전략 자문을 맡고 있는 민간 전문가. 감정보다는 데이터, 직감보다는 증거를 믿어야 하는 사람. 그런데 그날 내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단에 선 발표자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자료는 정밀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의 핵심은 연료 밸브 시스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해당 정밀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밸브 기술의 원천은 한국의 부탄가스 캔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속삭였고 나도 모르게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부탄가스요? 그거 캠핑장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내 손에 들고 있던 펜이 굴러가며 멈췄습니다. 스크린에는 익숙한 실버빛 캔이 떠올랐고 오른쪽 하단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발표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탄가스 캔의 밸브 기술은 1초에 8개, 하루 70만 개가 생산됩니다. 정확도는 99.999% 이상. NASA가 요구하는 내압 기준보다도 3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입니다. 나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평범한 실버 캔. 우리가 캠핑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보던 그 물건. 그 속에 미국이 아직 구현하지 못한 정밀 기술이 담겨 있다는 사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내 뒷목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내가 그 숫자를 보기 전까지 이 작은 기술의 가치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혁신을 말하면서 거대한 연구소, 대기업, 천문학적 예산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혁신은 평범한 일상 속 조용한 공장에서 탄생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멀리만 보려 하다가 발밑의 보석을 놓친 것은 아닐까?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평범한 부탄가스 캔, 그 안에 숨겨진 믿을 수 없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보이지 않는 사람들. 미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세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바로 기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놀랍게도 한국, 그것도 충청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손끝에서 완성된 진짜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공항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충청북도. 목적은 하나, 부탄가스 캔을 직접 확인하는 것. 많은 이들이 위하해했죠. 세계 최정상급 기술 전략 회의가 한창인데 나는 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 작은 공장으로 가는 걸까? 하지만 내 안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며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낮은 산등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평범한 시골 마을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회색빛 외벽, 소박한 로고, 주차된 차 몇 대. 미국의 NASA와 군수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죠. 안내받아 들어선 공장 내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진 기계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숨쉬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밸브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흐르며 정밀검사 기계를 거쳐 완성품으로 쌓여가고 있었죠. 기술 담당자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타난 한 남자.
회색 작업복을 입은 그 사람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식 억양, 군더더기 없는 문장. 그의 말투는 마치 뉴욕의 엔지니어와 대화하는 것 같았죠. 혹시 미국에서 오래 사셨나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때 입양됐어요. 켄터키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민. 이 공장의 수석 기술자이자 이 부탄가스 밸브 시스템의 정밀도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정민은 나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약 70만 개의 밸브가 나갑니다. 불량률은 0.01%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NASA 기준보다 높은 내압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의 손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기계는 반응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기계의 상태를 읽고 있었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훈련받은 전문가의 동작이 아니다. CIA 시절 훈련받았던 내 눈으로도 정민의 손놀림은 직관을 넘은 감각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웠어요. 엔진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 상태를 알 수 있었죠. 기계는 말을 해요.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계는 말을 한다.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들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민은 조용한 작업장으로 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밸브 반응을 테스트하는 구역. 이 공간은 마치 성당 같았습니다. 기계가 천천히 숨쉬는 것 같았고 엔지니어들은 수도사처럼 각자의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정민의 손에 들린 밸브 샘플. 작지만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테스트 중 기계가 약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민은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스탑. 그는 밸브 위 아주 작은 부위를 0.2mm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동. 이번엔 완벽하게 작동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내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왔어요. 그 말은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나는 공장에 다시 들렀습니다. 정민은 아직도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며 컵라면을 건네줬죠. 한국에서는 이게 야근의 친구예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둘 사이엔 조용한 공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기계는 누군가의 집을 지켜주죠. 그래서 전 여기에 남았어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찾아온 줄 알았던 이 여정은 사람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손과 마음에서 완성된다는 걸. 나는 그날 밤 기술 분석관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손끝에서 단순한 금속이 기술이 감동으로 완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공장에 도착했다. 정민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식당은 조용했다. 스테인리스 식판 위에 놓인 소박한 한식.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창밖에는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공장 지붕을 부드럽게 감쌌다. 정민은 테이블 한쪽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젓가락질을 했지만 그 동작에는 어딘가 익숙지 않은 어색함이 묻어났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을 이제야 다시 천천히 되찾아가는 사람처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제 입양 이야기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정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지금 미국은 기술의 부재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단순한 관세나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한 기술이 없어서 미국의 대형 우주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이죠. 그 중심엔 놀랍게도 충청북도의 작은 공장,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한 한국인 기술자의 손끝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기술을 넘어선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정민 엔지니어와 한국 기술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켄터키에서 자랐어요. 아주 착한 부모님이셨고 좋은 학교도 다녔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근데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물었어요. 너 누구니? 그 질문이 늘 가슴속에서 울렸어요.
정민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식판 위에 놓인 김치 한 조각이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처럼 보였다. 대학에선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기계는 정확하잖아요. 복잡하긴 해도 원리가 있고 패턴이 있고 반응이 있어요. 사람 관계는 늘 혼란스러웠는데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뭔가 그 안에서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이어 말했다. 졸업을 앞두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보자고요. 단지 입양 서류 몇 장만 들고 무작정 비행기를 탔죠. 서울은 솔직히 무서웠어요. 언어도 서툴고 간판도 읽기 어려웠고 내가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을까? 계속 위문이었죠. 정민은 서류의 복사본을 꺼내 보였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잉크가 번진 주소 한 줄과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다. 충북의 고아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곳도 이미 없어졌더라고요. 기록도 없고 사람들도 모르고 그날 밤엔 길바닥에 앉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가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이 공장이 보였어요. 밤이라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저기 벽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 생수를 건네주셨어요. 정민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뭘 할 줄 아냐고 묻길래 영어밖에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러셨어요. 그럼 기계는 잘 다룰 거네. 영어 잘하는 놈들이 매뉴얼 끝까지 읽는다고. 그분이 바로 지금 이 공장의 설립자였다. 그는 정민에게 청소부터 시켰다. 기계를 닫고 공구를 정리하고 부품을 옮기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들. 정민은 말없이 그 모든 것을 배웠다. 그 와중에도 설립자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천천히 정민에게 기술을 알려주었다. 사실상 저한텐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한국어도 기술도 삶도 가르쳐 주셨어요. 정민은 잠시 말이 끊겼다. 그리고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사진 속엔 작업복을 입고 땀에 젖은 얼굴로 기계를 고치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있었다. 그의 눈빛엔 시간의 무게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 공장엔 그분의 숨결이 살아있어요. 정민은 사진을 다시 고이 접어 가슴 안에 넣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정민은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선택된 가족을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족이 기술의 철학이 되었고 삶의 방향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정민을 기술자 이상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밸브 생산 라인을 보러 갔다. 라인은 조용했고 정민은 여전히 밸브 하나를 조심스레 조정하고 있었다. 그 손끝엔 떨림이 없었다. 대신 수많은 시간이 축적된 정성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루는 듯한 손길로 밸브 하나하나를 조율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우주를 움직이는 건 이런 손끝이다. 그리고 그 손끝은 오랜 상실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무언가에 닿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다. 이유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 명분은 진심의 가장자리에 붙인 라벨일 뿐이었다. 어쩌면 난 정민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밤의 공장은 낮과는 달랐다. 모든 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고 기계는 마치 천천히 숨을 쉬는 생명체 같았다. 기술팀 사무실 한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조용히 열자 정민이 책상에 앉아 도면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본 그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야근 중이신가요?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새로운 밸브 설계를 검토하고 있어요. 작은 수정인데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그의 책상 위엔 복잡한 설계도와 펜으로 빼곡히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그 장면은 마치 기술과 인간, 감성과 수치가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다. 그리고 컵라면 2개를 꺼내며 웃으며 말했다. 한국에선 이게 야근의 공식이에요. 라면 없이는 일 못하죠. 나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후에 따뜻한 음식은 더없이 반가웠다. 3분을 정확히 기다리던 그의 손길은 기술자라기보단 한 사람의 따뜻한 동료 같았다. 라면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금 더 나누었다. 그는 말했다. 어릴 때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성적을 내도 상을 받아도 항상 어딘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매일 밸브를 만들면서 느꼈어요. 내가 만든 이 작은 부품이 누군가의 집, 삶,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요. 부모님은 못 찾았지만 대신 제가 누군가의 뿌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흔들었다. 정민은 자신이 겪은 상실을 누군가를 지켜주는 연결로 바꿔낸 사람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바깥은 고요했고 공장 기계의 낮은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삶의 방식이며 철학일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음 날 서울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흐르는 시골 풍경, 푸른 산맥, 줄지은 논, 낮은 지붕의 집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이 풍경이 이상하게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열차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은 자꾸 멈췄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이 모든 걸 단순한 수치와 그래프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노트 한 칸에 이렇게 썼다. 기술은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완성된다.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었던 전부였다.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의 마지막 일정. 임원들은 내가 가져온 수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미한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나는 마음 한편으로 계속 정민의 얼굴과 손, 그리고 그가 말했던 라면 냄새 속 진심을 떠올리고 있었다. 귀국 전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서 나는 정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엔 라면 말고 다른 것도 먹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그땐 진짜 집밥 준비해 둘게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사람이 만든 기술, 기술로 다시 이어지는 관계,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일주일 뒤 나는 미국 국방부 기술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수많은 정책 전문가들, 군 장성들 앞에서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론을 명확히 밝혔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수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의 철학과 사람의 이야기를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거래가 아닙니다. 공유입니다. 충북의 그 작은 공장에서 만난 한 기술자. 그 사람의 손끝에서 우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본부장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군요. 기술과 사람을 연결한 새로운 이해의 다리입니다. 한국과의 공식 기술 협력을 당장 추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와 봄바람을 맞았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어딘가 멀리 충북의 하늘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기술은 정민 같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태어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야기로 시작된 이 영상이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불빛 하나 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불빛을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민을 위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가슴을 울리는 한 사람의 기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